안녕하세요. 화학 2 3차 시 본수업으로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혼합기체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번 수업을 들어봤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말해보려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혼합기체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를 들어가기 전에 국제 단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요 표는 화학원 교과서 뒤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10의 몇 승이냐에 따라서 앞쪽에 붙는 접두어들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10의 3승 킬로 이거 많이 쓰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단위 앞에 킬로를 붙이면 그 단위에 1000배 커지는 단위가 되는 거고 어떤 단위 앞에 밀리를 붙이면 그 단위의 1000분의 1만큼 작아지는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1kg은 1000g이 되는 거고 1mg은 1000분의 1g이 된다.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한 번쯤 다시 되짚어보라는 의미로 표를 집어넣었어요. 그 10의 마이너스 9승 있죠? 나노라고 부르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나노과학, 나노화학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이런 단위가 있구나. 피코라는 애도 있고 펨토라는 애도 있다. 요즘 펨토과학, 펨토화학 막 이런 연구를 하는 좀 더 정밀한 부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왼편에 보면 기가 10의 9승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한 가지를 더 볼 건데 또 다른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단위가 있구나 정도 봐두고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하는 단위는 이 온도의 단위, 켈빈이라는 단위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온도의 단위는 도씨, 섭씨 온도가 있어요. 섭씨 온도는 그냥 C가 아니라 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쓰는 이제 온도인데 주로 쓰는 온도가 되겠고 그 섭씨 온도는 물이 어는 점을 0, 물이 끓을 때를 100으로 놓고 0도씨, 100도씨 사이 100등분한 온도 척도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켈빈이라는 단위를 쓰는 온도는 그냥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가 돼요. 절대 온도 앞 시간에 배웠어요. 영하 273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이론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그 온도로부터 출발하는 온도의 또 다른 척도다. 그래서 절대 0도, 영하 273도씨를 절대 0도라고 해서 0으로 잡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절대 온도의 눈금의 크기는 섭씨 온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 더하면 되는 거고 절대 온도로 바뀔 때는 K라고 써주고 켈빈이라고 읽는 그런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K라고 읽기보다는 켈빈이라고 읽는 게 정확한 단위다. 알아두면 되겠죠? 그 밑에 몰 나오는데 화학원에서 배웠어요. 몰은 화학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개수의 단위예요. 묶음 단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교과서 22페이지 뷰테인의 분자량을 구하는 실험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생님이 사실 소단원 1단원을 24페이지까지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기 선생님 건너뛴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각자 풀어보고 공부하도록 하세요. 중간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한번 되짚는 시간을 갖기는 할 거예요. 자, 이 뷰테인의 분자량을 구하는 이 실험은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실험이 6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회용 가스라이터의 금속 부분을 벗겨내서 일단 전자저울로 질량을 먼저 측정해요. 그리고 유리 주사기 여기 그림 4에 있죠? 유리 주사기에 공기를 모두 빼서 거기 끝에 주사기 입구에 고무관을 끼우고 가스라이터의 노즐 부분을 고무관을 끼운 다음에 주사기랑 이렇게 가는 고무관을 끼우고 주사기의 고무관하고 연결해서 결국 가스라이터에 있는 기체를 주사기로 옮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터의 노즐을 눌러서 기체가 이렇게 나오게 뭐 라이터를 켜봤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부싯돌 같은 걸 이렇게 탁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내리면 불이 확 붙잖아요. 그 윗부분을 빼내고 똑같이 노즐을 눌러서 기체만 빠져나오게 지금 실험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즐을 눌러서 그 라이터 안에 있던 기체가 주사기로 이렇게 넘어가서 기체를 일정량을 모으게 돼요. 그리고 다시 가스라이터 남은 이제 기체가 빠져나가고 난 가스라이터의 질량을 재고
실험실, 우리가 실험하는 실험실의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가 몇 도인지 또 압력은 얼마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측정하게 되는 실험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기 이제 1번에서 6번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뷰테인의 분자량 구하는 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뷰테인은 탄소 4개에 수소 10개 들어있는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물질이에요.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물질이고 연료로 많이 사용돼요. 우리가 부탄가스라고 쉽게 말하는 그 부탄이 지금은 이제 어느 표기법이 바뀌어서 뷰테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탄소 4개짜리 뭐 연료로 사용되는 기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가스 라이터를 보면 그 라이터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뷰테인은 상온에서 기체거든. 그래서 이걸 집어넣을 때 압력을 엄청나게 줘서 기체를 액체로 바꾼 상태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싯돌을 딱 이렇게 해서 기체가 딱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되면 액체였던 애가 훅 나오면서 기체로 바로 바뀌게 되는 압력이 확 줄어들어서 바로 기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액화시켜서 우리가 보존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알 수 있어요. 자, 1번과 5번은 우리가 뽑아낸 뷰테인의 질량을 측정할 때 필요한 값이고 4번에 뷰테인 기체가 주사기에 모여지는 것을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 알게 되겠죠? 우리가 V라고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압. 보통 압력이니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 쓸 거니까 압력도 알아야 되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대기압과 같다, 일기압과 같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실험실 온도는 이제 재보면 되겠죠. 온도계를 보통 실험실에 온도계가 늘 설치되어 있으니까 온도계를 재서 실험하는데 오늘 이 학생이 실험하는 실험실의 온도를 25도씨라고 가정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뷰테인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PV는 nRT부터 출발할 거고 온도는 이런 경우 기체의 경우 온도는 무조건 절대 온도로 바꿔서 우리가 따져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쪽 페이지에 이제 데이터를 쓸 건데 실험을 안 했으니까 우리 값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값을 제시해 줄게요. 자, 값이 이렇다고 봅시다. 첫 번째 가스라이터 아직 기체를 빼기 전에는 12.26g이었고 그리고 주사기의 기체를 50ml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가스라이터에서 기체를 뺀 가스라이터의 질량은 12.15 남았고 별 이변이 없으면 기압은 대기압 1기압으로 잡고 아까 온도가 25도씨였으니까 그걸 절대 온도로 바꾸면 25에다 273을 더해서 298 켈빈 이런 온도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뷰테인 기체는 결국 처음에 기체에 들어있던 것 중에 일부가 빠져나온 양이 있으니까 그 차이만큼이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주사기로 모아진 뷰테인 기체의 질량이 되겠죠. 12.26에서 12.15를 뺀 값이니까 0.11g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뷰테인의 분자량을 구할 때 PV는 nRT를 쓰는 게 아니라 PV는 M분의 WRT를 사용해서 M은 RT 잠깐만요. 선생님이 좀 약간 또 헷갈려서 자, M은 PV분의 WRT 요 식을 이용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1기압 그 다음에 50ml니까 우리가 이걸 리터로 고쳐서 단위는 반드시 기압은 ATM, 부피는 리터,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 그리고 질량은 그람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분자량이 53.76으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우리 분자량은 원래 구할 줄 알죠? 원자량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탄소 4개, 수소 10개가 들어있는 아이니까 1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10. 실제로 이론적인 뷰테인의 분자량은 얼마겠어요? 58이겠죠? 58인데 지금 58하고 다른 값이 나왔어. 58보다 값이 적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분모가 너무 컸거나 분자가 너무 작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차의 이유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뷰테인이 기화하면서 기체로 빠져나와서 온도가 조금 낮아지게 된, 그러니까 실험실보다 실제로 뷰테인 자체 온도는 조금 낮아지게 돼서 분자가 좀 작게 실제로 좀 더 작게 측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험실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압력이 또 일기압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위와 아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차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론적인 값과 실제 값이 틀려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실험을 잘 못하는 나의 손의 문제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얻어질 수도 있다. 뭐 여하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뷰테인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두고 이상기체 방정식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말 이상적인 기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주변의 공간에서의 기체들은 실제 기체긴 하지만 이상적인 기체, 이상기체하고의 오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이 공식으로 충분히 웬만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24페이지에 확인하기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한 사람들 이 문제 풀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과서로 선생님이 수업을 했으니까. 자, 압력이 745ml Hg, 온도가 25도씨일 때 어떤 기상 관측 기구의 부피가 45ml였다. 기상 관측 기구의 부피, 기구니까 그 안에 기체가 들어있겠죠? 그게 45L였다. 근데 이 기구가 압력이 178mm Hg, 압력이 훨씬 낮아지고 온도가 225K, 온도는 훨씬 높아지는 고도 10,000m의 높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 기구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 이것도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요. 자, PV는 nRT인데 지금 이 관측기구의 부피가 45L로 출발을 했는데 이 안에 있던 기체가 사실 이게 약간 전제 조건이 빠졌어요. 여러분 뭐 시험 문제라고 치면 여기 괄호하고 기체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조건 하나 주기는 했어야 됐을 거예요. 교과서 문제니까 조금 허술해서 빠진 게 있긴 한데 여기 안에 분자의 숫자가 변하지 않았을 거란 가정을 하나 하고 시작해요. 그럼 n 값이 일정하게 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n만 한쪽에 놓고 나머지 식을 정리해. n은 RT분의 PV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들면 R 값도 역시 상수값이니까 여기에 온도 압력이 바뀐다고 해서 기체 상수가 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R도 무시할 수 있어. R 값을 무시하고 절대 온도, 부피, 압력 요 값이 T분의 PV 값이 일정하다라는 식으로 식을 약간 변형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온도 압력이 변할 때 부피도 덩달아 변한다는 이런 형태의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 온도의 관계만을 나타낸 식이기 때문에 뭐 지금 책에 나오진 않지만 보일 샤를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을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짜맞추어 놓은 이런 형태의 식이고, 이건 보일하고 샤를이 만나서 만든 게 아니라 후대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간에 잠깐 사용하게 됐던 형태의 식이에요. 일단 n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r값은 상수기 때문에 그것들 뺀 나머지들의 변화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1기압은 별다른 전제 조건이 없으면 수은기둥 760mm의 높이가 누르는 압력과 같아요. 그래서 1기압은 760mm Hg와 같아요. 책에서 이 압력들을 다 밀리미터 Hg로 줬는데 우리가 이 식에다 집어넣으려면 반드시 ATM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1기압이 760mm Hg예요. 그러면 745mm Hg는 몇 기압일까? 뭐 이런 식으로 비례적인 관계로 식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745mm Hg는 760분의 745 ATM이 될 거고, 178mm Hg는 760분의 178 ATM이 되겠죠. 그래서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니까 식을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주의할 점은 1000m 높이에서는 225 켈빈이라고 절대 온도를 썼는데 지상에서 조금 높아 있는 745mm Hg의 높이일 때는 25도씨로 썼기 때문에 이것도 켈빈으로 바꿔서 여기다 273을 더해서 298로 넣고 값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모르는 V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는 산수를 해보면 142.2L 뭐 이렇게 나온다. 약 대략의 값으로 이렇게 나온다 볼 수 있어요. 주변 소음이 좀 있네요. 자, 여하튼
지난번 시간에 이제 답 쓰고 막 이런 문제를 풀면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소수점 몇 자리까지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수점 몇 자리까지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는데 원래 유효 숫자를 맞춰야 되긴 해요. 화학에서 엄밀하게 고등학교 화학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만약에 딱 떨어지지 않는 수치면 학교에서는 보통 소수점 몇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소수점 몇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런 식의 전제를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다거나 수능에서 화학을 본다고 해도 그런 식의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소수점 자릿수를 잘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식을 잘 세우고 계산을 잘하면 웬만하면 다 답을 찾을 수 있게 구성이 될 거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체에 관한 부분, 특히나 기체의 법칙에 관한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원래 선생님이 제목에 썼던 혼합기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안.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볼게요. 보일의 법칙은 PV는 K, 절대온도와 분자량이 이제 몰수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그려줄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그래프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손으로 그렸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가장 많이 보는 일반적인 보일의 법칙의 부피와 압력의 반비례 관계 그래프예요. 그런데 축을 P로 안 놓고 P분의 1로 놓으면 부피랑 비례 관계처럼 그래프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Y축을 PV로 놓으면 PV 값은 일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압력이 반해도 PV가 일정하니까 K에서 쭉 나가는 그래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제시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보면 정말 부주의하게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생각해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볼 때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X축과 Y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축에 써 있는 척도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게 PV 그래프인지 P분의 1 V 그래프인지 P하고 PV 그래프인지 뭐를 보냐에 따라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일의 법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기억해 뒀으면 해서 하나 넣었어요. 자, 그럼 진짜로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27페이지 부분압력 법칙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부분압력 법칙 활동하기 추론 부분인데 용기가 똑같은 크기의 용기가 있어요. 똑같은 크기 용기에 하나는 헬륨, 하나는 질소, 하나는 산소 기체를 넣어놓고 걔네들 압력이 어떻게 되나 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눈금이 어때요? 눈금이 다 똑같죠? 지금 이 안에 기체들의 압력이 다 똑같아. 수치도 써 있어요. 각각이 다 1기압씩 들어있어요. 압력이 똑같다. 1기압씩 들어있고 부피가 같으니까 들어있는 분자의 숫자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안에 각각 분자가 몇 개씩 같은 부피 안에 몇 개씩 있는지를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반응을 안 하는 기체들이에요. 서로 반응을 안 하는 기체 3개를 합쳐서 똑같은 부피, 그냥 하나의 부피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서 PT, 그 마지막 토탈 압력을 알아보고 싶다 해서 근데 눈금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 요걸 하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는 부분을 다 더하면 된다. 요걸 기억하면 돼요. 각각의 기체들이 1기압씩 있었다라고 치면 그 1기압씩 가지고 있는 기체들이 한 번에 들어갔을 때 지금 제일 오른쪽에 PT 그 통 안에 들어있는 가장 오른쪽에 다 섞여 있는데 안에 있는 헬륨은 헬륨 1기압짜리를 똑같은 부피에 다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륨은 그냥 1기압 그대로 있어요. 질소도 마찬가지. 질소 1기압짜리를 똑같은 부피에 집어넣으면 질소도 그냥 1기압 그대로 있고 산소도 똑같이 1기압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마지막에 3개를 다 합친 가장 마지막 그 플라스크 안에 있는 기체들은 헬륨 여전히 1기압, 질소 여전히 1기압, 산소 여전히 1기압이에요. 그런데 이 통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통 전체로 봤을 때는 1기압짜리가 3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한 압력이 전체 압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안 변했어. 기체들이 서로 반응을 안 해요. 걔네들을 섞어 놓으면 그 용기 안에 있는 전체 압력은 각각 기체가 갖고 있던 압력들이 그냥 더해지는 정도.
각각의 벽을 때리는 힘을 그냥 더하는 정도의 압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3기압이 되는 거죠. 1기압짜리가 3개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온도가 일정하면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들을 혼합한 전체 압력은 각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이거는 사실 법칙을 그냥 그대로 쓴 거고, 간단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결국 마지막 용기, 모든 걸 다 섞어놓은 용기에는 헬륨이 1기압으로 벽을 때리고 있고, 질소가 1기압으로 벽을 때리고 있고, 산소가 1기압으로 벽을 때리고 있는데 결국 용기 전체는 그 힘을 다 받고 있더라. 그래서 그 힘이 다 더해진 3기압이 전체 압력이 된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이걸 다 섞어놓은 데 안에 그럼 마지막 용기 안에 다 섞여 있는 데서 헬륨은 몇 기압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헬륨은 그냥 1기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체를 다 섞었어. 그럼 다 섞은 전체 모든 기체의 압력을 다 더하면 전체 압력. 그리고 각각의 기체의 압력을 또 따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부분 압력.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반응하지 않는, 여기서 포인트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서로 반응을 안 하는 기체들이 섞여 있을 때, 그리고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들어있을 때, 온도가 특별히 변하지 않을 때, 요럴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압력, 그러니까 용기가 받는 전체 압력이 되겠죠. 전체 압력은 혼합기체가 다 나타낸 압력을 다 더하면 전체 압력이라고 부르고, 여러 개의 기체가 섞여 있을 때 각 기체들의 압력은 부분 압력 또는 분압이라고 불러요. 이걸 연구한 사람은 돌턴이라는 과학자, 선생님 밑줄 먼저 구워놨었는데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알아냈고 이걸 부분 압력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돌턴은 되게 훌륭한 과학자예요. 영국 사람이고 천재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던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이런저런 법칙을 막 발견해냈는데 이 사람은 원자설로 가장 유명하죠. 원자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지도 못한 원자에 대해서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부분에서 틀린 거는 원자가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 말고는 거의 다 적합하게 맞아들어가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돌턴은 사실은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독학으로 공부하고 되게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록생맹이었어요. 눈은 생맹.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자기가 막 이제 연구하고 이러면서 유명해지게 돼서 영국 막 왕립 아카데미에서 발표도 하고 막 그런 회원도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돈이 좀 생겼어. 근데 이 영국 사람이니까 약간 금욕하는 영국 청교도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청교도는 아니었고 퀘이커라는 약간 그런 쪽에 이 청교도에서 약간 이런 빠져나온 종파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역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되게 금욕적으로 생활하시고 막 옷도 무채색 옷 입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약간 이제 좀 돈이 생겼으니까 어머니한테 선물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실크 양말이 유행했대요. 그래서 실크 양말을 사서 어머니 갖다 드렸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빨간 양말 사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돌턴은 그게 회색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눈이 남과 다르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고 알고 보니 정록생맹이었다. 그래서 거의 생맹을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정록생맹을 돌턴이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하튼 돌턴이 또 뭔가 뭐 이런저런 발견한 업적들이 또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또 할 얘기가 생기면 다시 하도록 하고 이 사람이 제안한 법칙 중에 기체에 관한 법칙, 부분 압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부분 압력의 법칙을 또 정리하는 게 한 페이지 넘어가면 나와 있어요.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A와 B, 이 혼합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기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건데 A와 B라는 기체의 압력, 우리 압력을 P라고 쓸 거니까 A의 압력을 PA라고 쓰고 B의 압력을 PB라고 쓴 다음에 그 두 기체가 V라는 부피를 가진 용기 안에 같이 섞여 있으면 각각이 가지는 압력은 그냥 각각의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쓸 수 있어. PV는 nRT니까 PAV는 nART, PBV는 NBR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PA와 PB로 정리하면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A와 B의 압력의 합은 PA와 PB를 다 더하면 결국 이 정리된 식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오른쪽처럼 표현될 수 있어요. 오른쪽처럼 나타나게 되면 이게 전체 압력이 되는 거예요. 전체 압력은 결국 어떻게 돼? PV는 nRT 공식에
그 몰수만 A의 몰수와 B의 몰수를 더한 형태로 표현이 되죠. 결국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PV는 A와 B의 몰수를 더한 총 몰수에다가 RT를 곱한 값과 같다. PV는 A와 B의 총 몰수 합한 거에 RT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상기체 방정식으로도 역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두고 이건 그냥 중간 과정으로 아는 거고 또 이런 식의 그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이 이상한 구라고 하면 좀 안 되고 뭐 플라스크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중간에 콕으로 연결한 지금 왼쪽에 산소가 1기압 들어있고 오른쪽에 질소가 1기압만큼 들어있고 부피는 각각 1리터 지금 양쪽 부피가 똑같아요.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섞여 있는데 그걸 콕을 열어요. 근데 온도가 일정하고 포인트는 또 뭐야? 두 기체가 반응을 안 해. 두 기체가 서로 반응을 안 하고 내가 콕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기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이상기체 그 가정 있었죠?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산소 기체가 한쪽에만 있다가 콕이 열리면 쭉 퍼져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골고루 퍼지게 돼요. 그래서 1기압에 1리터 요 안에 있던 기체가 전체적으로 쭉 퍼져서 결국 산소가 2리터 양쪽에 골고루 퍼져 있게 되더라. 근데 그건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질소도 1기압 1리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콕이 열리면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질소도 2리터에 골고루 퍼지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섞었을 때 산소와 질소의 부분 압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자, 온도가 일정해요. 산소 기체는 분자의 숫자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산소 기체의 분자의 수는 변하지 않아요. 질소 기체의 분자의 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고 분자의 숫자가 변하지 않는데 지금 결국 변하는 건 뭐야? 1리터였던 산소가 2리터에 퍼지게 되죠. 부피가 달라지면서 압력이 변하게 돼요. 무슨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보일의 법칙을 사용해야겠죠. PV는 P-V'. 그래서 산소와 질소의 부분 압력을 각각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A, B라고 해놨는데 뭐 A를 산소라고 하고 B를 질소라고 친다면 산소는 처음에 1기압 1리터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나중에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돼서 2리터 부피를 차지하게 될 거라서 A의 압력은 0.5기압. 질소도 똑같죠? 질소 똑같은 양이 있으니까 각각의 기체가 0.5기압씩 압력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콕을 열어서 전체가 퍼지면 산소도 전체를 다 차지하지만 질소도 전체를 다 차지하겠죠? 그럼 이 전체 용기는 산소가 벽을 때리는 압력과 질소가 벽을 때리는 압력을 다 받겠죠. 그래서 전체 압력은 결국은 각각의 부분 압력을 더한 값이 된다. 1기압이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쉽죠. 양쪽의 부피가 똑같아요. 근데 보통 문제가 나오면 부피가 다른 경우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것들은 또 나중에 문제, 뭐 교과서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좀 뒤로 가면 있네요.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부분 압력의 법칙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박스 안을 먼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의 압력은 부분 압력을 더한 것과 같아. 각 기체의 압력을 더한 것과 같고 그 식을 V분의 NA 더하기 NB RT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압력에 대해서 각 성분 기체의 압력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P 전체분의 PA는 결국 VRT는 똑같은 값이 있으니까 다 지워지고 NA 플러스 NB분의 N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 전체분의 PB는 똑같이 전체는 NA 플러스 NB만 남고 위에는 NB만 남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게 전체 부분의 부분에 대한 비율이다. 전체 몰수에 대해서 부분적인 몰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를 나타내는 값이다 해서 몰분율이라고 불러요. 몰분율이란 전체 몰수분의 부분적인 몰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걸 기억해 두고 그래서 이 몰분율을 알면 결국 부분적인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몰분율을 곱한 값과 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잠깐 뭐가 좀 헷갈리는데 X를 X라고 불렀는지 카이라고 불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건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몰분율을 이렇게 표현한다 정도 알아두면 되고 전체 몰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딱 뭐 어떤 그 기체 한 기체의 몰수의 비율 요거를 몰분율이라고 하고 전체 압력에다가 몰분율을 곱하면 어떤 특정한 기체의 부분적인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이 비율이 같다. 요거를 기억해 두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지금 밑에 걸 먼저 한 거예요. 위쪽으로 가면 몰 분율과 부분 압력해서 나오죠. 공기와 같은 혼합 기체에서 각 성분 기체의 몰수를 전체 몰수로 나눈 값을 그 기체의 몰 분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A, B가 섞여 있으면 A 기체의 몰 분율은 전체의 몰수, A와 B의 몰수의 합에다 A의 몰수를 B로 나타내 준 거고, 그 다음에 B 기체의 몰수는 또 A와 B의 몰수를 합한 데다가 B의 몰수를 분자에다 넣어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따라올 만하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30페이지 스스로 풀이하기가 있어요. 뭐 낯선 애가 하나 등장했어요. 요걸 좀 잘 알아둡시다.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목마르면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세요. 자, 중간 실험이 있는데 마그네슘하고 염산을 Y자구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만나서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가 생길 건데 그걸 뭐로 모았다고 써있죠? 수상치환이라는 방법으로 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에 수상치환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 수상치환은 뭐냐 하면 기체, 물에 잘 안 녹는 기체를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여기처럼 물을 이용해서 기체를 모아내요. 지금 그림에서는 이 실린더에 기체가 위쪽에 이제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가서 모였을 텐데 위에 이제 기체가 모인 거를 물이 좀 내려와 있는데 처음에 이거 세팅을 할 때는 이 실린더의 꼭대기까지 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 넣어요. 그럼 처음에는 꼭대기까지 물이 차 있다가 기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면 기체가 올라오면서 물을 밀어내서 물의 높이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모인 기체의 양만큼 물의 높이가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모으는 거다. 수상치환 말고 뭐가 있냐면 그냥 물에 좀 잘 녹는 기체는 이 물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않아서. 그래서 물에 좀 약간 잘 녹는 기체. 너무 잘 녹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조금 녹는 양이 많은 기체들이 있어요. 이런 기체 중에 가벼운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기체는 위쪽으로만 이렇게 용기를 엎어서 상방치환이라는 방법으로 또 공기보다 밀도가 큰 기체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하방치환이라는 방법으로 모으기도 해요. 궁금하면 좀 찾아보세요. 자, 여하튼 마그네슘이랑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모았는데 지금 실린더 속에 수소기체가 얼마나 모였냐 봤더니 200ml예요. 그리고 대기압은 760ml, 밀리미터 Hg, 미안해요. 760mm Hg. 현재 온도는 25도씨고 이상한 걸 하나 줬어요. 수증기의 부분 압력 뭐 이런 걸 줬네. 23.8mm Hg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증기의 부분 압력이라고 말했다는 건 수증기가 어딘가 혼합기체 속에 들어있다 이런 식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림은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 실험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사실은 실린더에 이 기체가 모여져 있어서 물이 내려와 있는 그 높이가 수조의 물의 높이랑 일치해야 돼요. 지금 그림은 아직 실험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의 그림이라고 보여요. 물이 좀 더, 기체가 좀 더 모여서 물이 좀 더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 수조의 물의 높이와 이 실린더 안의 물의 높이가 똑같아야 우리가 바깥의 압력이 실린더 내부의 압력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은 아직 실험이 진행되는 상황이구나. 실험이 더 진행돼서 여기 실린더 내부의 물의 높이와 수조의 물의 높이가 똑같아져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실험 이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다. 이걸 좀 알아두고 자 이거에서 내가 실린더에 모인 수소의 질량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기체 상수를 줬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수소라고 아예 줘버렸어. 그러면 수소의 분자량도 알아. 수소가 얼마나 모였는지 기체의 부피도 알아. 그 다음에 대기압, 압력도 알아. 온도도 알아. 그러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대기압 760mm Hg가 수소기체만의 여러분 이거 좀 웃기게 됐네. H2인데 H9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감안해서 보세요. 수소기체의 압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치환이라고 했어요? 수상치환이라고 했죠? 물은 표면에서 항상 증발이 일어나요. 이거는 온도가 100도까지 안 올라가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컵에 물을 담아서 막 한참 놔두면 며칠 놔두거나 날씨가 좀 덥거나 하면 물이 좀 줄어들거나 없어지잖아요. 표면에서 계속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체가 모이는 이 실린더 안에도 물이 있으니까 요 표면에서
실린더 내부의 물이 약간 증발해서 수소기체랑 수증기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압력이 내부의 압력과 같지만 그 내부에 수소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의 압력은 수소와 그 증발한 수증기의 압력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다 보니 대기압은 770mm Hg라고 했는데 일단 수증기는 부분 압력을 줬으니까 23.8만큼은 수증기고 나머지가 다 수소의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의 부분 압력을 736.2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PV는 NRT고 잠깐만요. 쌤이 식을 이상하게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할게요. 네. 식을 잘못 갖다 붙였군요. 여러분 미안해요. 왼쪽 편식은 좀 무시하고 그 중간에 뒤에 가서 붙은 식을 보면 되겠다. PV는 NRT고 PV는 N분의 WRT죠. 나는 W를 구하고 싶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야 하냐면 선생님 PPT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자, W를 구하는 기체의 질량을 구하고 싶으니까 W는 MPV분의 RT로 계산하면 되겠죠. 분모로 들어가는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눠서 미안해요. 식이 틀린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그런 거였네요. 자, 왼쪽에 P 압력은 ATM으로 써야 되니까 760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부피는 200ml니까 0.2L로 써주고 왼쪽은 그렇고 오른쪽에 NRT인데 R은 0.08이 T는 절대 온도니까 25도씨를 298로 273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N 분자량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분자량이 2니까 2분의 X 그래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갑자기 식 보고 혼돈을 일으켜서 미안해요. 헷갈리게 해서 네, 그냥 I의 W는 MPV분의 RT를 식을 정리해놓고 계산해도 되고 여기처럼 PV는 NRT 형태 그대로 원하는 값들을 집어넣어서 미지수 놓고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어찌됐든 계산을 했더니 0.016 정도 나온다라고 써있죠. 산수 여러 번 해보고 지금 30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풀이하기까지 일단 했어요. 길게 갔네요. 지난 시간보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보다 좀 길어졌어요. 뭐 선생님 설명이 좀 애매한 사람들 뭐 다시 봐도 되고 그리고 2배속으로 볼 수 있으면 2배속으로 봐도 되니까 스킵해 가면서 봐도 상관없으니까 편할 대로 하고 여기에 이제 딸려 있는 또 문제 지난번 거 눈치챘겠지만 교과서 문제들이에요. 교과서 문제 선생님이 타이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넣어서 여러분 과제로 제시할 테니까 풀어서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있는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